지난 대선 직후에 어수선할 때 미국으로 돌아간 김경준이 미국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김경준 하면 에리카 김의 남동생으로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때 그때 한 10월쯤에 김경준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죠. 미국의 교도소에 있다가요. 한국 정부가 범인 인도 요청을 해서 들어와서 김경준은 당시 BBK나 LKE뱅크 같은 회사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유력한 거의 당선 가능성 99.9%의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검찰은 당시 특수수사본부에서 그렇지 않다고 발표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런데 선거일 며칠 전에 BBK는 내 거다라는 동영상이 또 만들어져가 시끄러워졌다가 결국은 선거 당선 직후에 특검을 해서 이미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특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허지부지 끝났고, 김경준은 미국에서 살아간 거는 다 없어지고 한국에서 또 다시 살아서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고 미국으로 지난 5월달인가 돌아갔습니다. 이 김경준이 8년 수강 생활 끝에 미국에 돌아가서 이 트위터에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기획 입국 당시에 김경준이 동의를 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까 제가 범인 인도 이렇게 라고 했는데 김경준 스스로가 한국에 가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시 한국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아마 안검실 장관일 텐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체포해달라 해서 미국에서 체포를 했고, 그래서 LA의 교도소에 있었는데 본인이 당시 교도소에서 한국에서 온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귀국 의사를 밝혀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검사도 갔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 사실 여부도 지금 확인이 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 김경준이 당시 자신한테 들어가자 라고 설득을 해서 들어오게 만든, 즉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김경준을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들어갈 것을 제안한 사람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자신을 조사했던 김기동 검사에게 전했지만은 그는 듣기 싫고 민주당이 한 것에 대해서 진술해라 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김경준이 그런 폭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동 씨는 제가 알기로는 원전 비리나 이런 주요한 부패 비리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수사 이 본부장을 한 사람이죠. 유명 검사입니다. 김경준은 이 BBK와 관련해서 검찰이 조작을 확인했지만 무마했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MB가 BBK 소유권을 자백하는 BBK 동영상을 무마시키기 위해 MB 측이 조작한 것이 가짜 편지이고 그럼으로써 대선 결과가 조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BBK 동영상이 났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우 불리해지니까 그 상황을 덮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깜빵에 김경준과 같이 있던 동료 한 명이 자기 지인한테 보낸 편지에서 김경준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그런 내용의 편지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이나 검찰은 조작을 확인하고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BBK 가짜 편지를 조작한 양승덕에게 감사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그러니까 무슨 공기업 감사 같은 걸 마련해주기 위해 한나라당이 노력했고, 신명에게는 MB 측이 2천만 원을 지불했다. 즉 자신이 마치 단독 범인인 것처럼 하는 가짜 편지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편지 당사자들에게는 자리와 돈이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검찰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짜 편지 조작 역시 MB 측 한나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 씨는 BBK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라고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했는데요. 김 씨는 가짜 편지 작성에 관여한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또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협박 해유하려 했다고 폭로도 했습니다. 김경준은 검찰 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검찰이 MB를 기소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다. 그러면 검찰은 죽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편에서 야단이 날 거다. 네가 다 했다 해라.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어 김기동 검사가 LKE뱅크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 하는 부분에만 빼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른 주가 조작에 관한 것도 다 빼지 왜 그것만 빼겠냐 하니까 그러면 나한테 일부는 빠지니까 좋은 건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화냈다는데 LK를 빼는 것은 거기에 연관된 MB를 빼는 거다. 이렇게 자기는 이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김경준은 99년부터 2000년에 이명박 대통령과 동업해서 LKE뱅크하고 BBK 투자자문 이런 걸 해서 최초로 이제 인터넷으로 주식 중개하는 이런 부분을 하겠다 했고 나중에 옵셔널 캐피탈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서 주가를 올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가 조작 및 여러가지 횡령 이런 부분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이렇게 대선 직전에 결론을 내렸고 김경준은 주가 조작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돼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이 확정되었죠.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때 에리카 김 누나가 몰래 오산으로 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갔고 이 김경준이 갖고 갔던 것으로 보이는 이 스위스 크레디트라는 회사에 있던 그 돈 150억인가 얼마인가를 한국으로 보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준은 2007년 3, 4월쯤에 LA 구치소로 유영하 변호사가 찾아와서 BBK와 MB와 관련 증거를 넘기고 입국해서 MB에 대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에 정언해달라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입국 조건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는데 MB 측과 다스, 즉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이 관계하는 회사죠. 여기서 이 다스가 김경준한테 돈을 떼인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김경준을 상대로 미국에서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자기가 한국에 가게 되면 소송에 질 수밖에 없었는데 유영아에게 변호사 수임료로 30만 달러를 도와주면 가겠다 했고 또 다른 조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 김경준 사면이고 다른 하나는 유영아가 한국에서 김경준의 형사사건을 무료로 수임하는 것이었는데 유영아가 한국에 가더니 30만 달러는 주기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김경준은 그 돈이 없으면 한국에 갈 수 없다 해서 없던 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측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 뭐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 한 6명 정도가 김경준의 이 불리한 편지를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음으로써 결국은 김경준이 뒤집어 썼다 주장을 하고 그래서 김경준이 당시에 자신이 뒤집어 쓰는데 일조를 한 이 사람들을 고소를 해서 지금 그 내용들이 일부는 결론이 났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김경준의 이런 입장과 더불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BBK 주가 조작으로 형을 살고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인 김경준이 입을 내렸다면서 이제 검찰은 김경준의 진술을 경청하고 그것을 토대로 BBK 사건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민주당과 현 정권이 하기에 따라서
이 BBK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된다면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명박과 박근혜 양쪽을 일타상피로 두들길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 여건으로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를 대변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김경준을 해유하려 했다라고 하면 유영하 변호사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는데 한마디로 도덕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 문재인 정권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이빨을 이렇게 좀 갈고 있을 거고, 그래서 4대 강인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시 조사한다라는 이런 입장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김경준의 주장에 재수사에서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기획이고 조작이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준은 당시 검찰 수사에서 민주당 쪽 주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는 벗기고 민주당을 기획 입국과 연관시키려고 했고, 가짜 편지 관련자는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갔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을 밝히려다가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갔고 아직도 정치의 제한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경준의 진술을 토대로 재수사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을 문재인 정권이 재수사를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저는 매우 이 주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BBK에 대해서 이 상당히 앞장서서 의혹을 제기했던 박영수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글을 쓴다. 오늘 BBK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네요. BBK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정봉주 서해석 의원과 눈물 많이 흘렸던 10년 전의 일 진실이 꼭 밝혀지겠지요 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진실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면서 그때가 10년 걸렸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오늘 다시 등장한 기획입국설, 그때 검찰은 기획입국설을 민주당이 했다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몰아갔다라면서 이 김경준의 힘을 실어줬는데요. 당시 이 사건에 가담했던 정치 검사들이 아직도 검찰에 건재하고 고위 간부를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줄을 대고 있는데, 기획입국설, 가짜 편지 관련 정치인 이런 사람들도 지금 뭔가를 하겠다고 계속 포문을 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유한국당 경선과 관련해서 또 이 화살을 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영선 의원은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를 향해서 가짜 편지 관여해 놓고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자, 지금 김경준을 가지고 홍준표 이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또 검찰 내부의 어떤 기강잡이, 즉 검찰 개혁의 카드로 쓰고 일타쌍피가 아니라 일타사피를 갖다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경준 문제, 이 정권이 어떻게 주물러 갈지 걱정이 되는데요. 진실은 사라지고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 보복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